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더성외과 옥재진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오늘 보형물 공부해서 왔습니다. 아니, 보형물 정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아니, 그래서 전 진짜 솔직하고 진짜 팩트 있는 대답을 원하거든요. 아, 솔직한, 정확한 얘기. 네.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슴 보형물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게 수술하고 진료하면서 늘 보형물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다들 떠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친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궁금한지 모르지만 몇 명 안 남은 친구들을 제가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아직 원장님이랑 친구 사이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굴까요? 혹시 모티바 아세요? 아, 네. 최근에 뭐 저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친구예요. 네. 뭐 상태도 좋고 괜찮아서 자주 만나고 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티바 회사가 이 보형물계에서는 좀 어떤 위치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은 벤처죠. 이게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강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알러간사라든지 멘토사 같은 강자가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몇몇 회사들이 있었죠. 새롭게 시작한 보형물이에요. 시장에 출시된 거는 아마 한 2010년? 지금 한 12년 정도 넘었죠. 유럽에 이제 출시가 됐고, 한국에는 2016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역사는 짧은데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형물 회사가 만들었던 보형물의 시스템이나 이런 걸 좀 깨트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난 좀 새롭게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보형물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투합해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약간 젊고 에너제틱한 그런 네. 거예요? 원장님이 다 써보셨을 거잖아요. 다 써봤죠. 그럼 이 젊은 회사에서 만든 보형물이 좀 어떤 특징이 좀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신뢰도 좀 안 가고 에비던스가 있냐 이런 생각도 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접한 건 한국에서 보형물을 시판하기 전이에요. 2016년도 전이죠. 학회 초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학회를 다니면서 그 보형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어떤 이론적 배경, 그 보형물 회사의 설명 이런 거 열심히 들었고요. 과학을 하는,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의 설명도 들었고, 그러다 이제 유럽에 가서 실제로 이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의사들을 만났어요. 물어봤죠. 어떠냐? 그랬더니 뭐 굉장히 좋다,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의심은 하죠. 뭐 만족스럽다고 하지 뭐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제가 환자들도 만났어요. 사실은 환자들도 만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고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좋고 만족스럽냐 하면 그 당시까지 보형물이 갖고 있던 어떤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보형물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형물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이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물렁했던 젤은 잘 터지고 몸 밖으로 스며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야 수술이 예측 가능하다는 흐름이 지배하고 있던데요. 보형물의 껍질도 마찬가지죠. 텍스처 보형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조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유지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이 된다. 뭐 이런 컨셉으로 만든 보형물이 횡행하던 시대에 그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보형물이라면 우리 가슴과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세가 변하면 걔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앉으나 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행동, 내 움직임에 따라서 친화적으로 변하는 그런 보형물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개념으로 맞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럼 이 모티바가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한 몇 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이라고 얘기하면 뭐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면 그건 제가 뭐 정확히 모를 텐데 제가 뭐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에서 보면 현재 선호도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쁘게 생겼나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모티바에서 만든 보형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그 안에서 가장 상위 버전만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얼고노믹스라고 얘기하는 보형물이고, 디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납작한 거, 좀 통통한 거,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만 좀 다를 뿐이지 그 껍질과 안에 젤은 똑같은 얼고노믹스라는 보형물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고노믹스2라는 보형물을 임상 시험하고 있어요. 조금 더 물성이 뛰어난 보형물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시장에 출시가 만약에 되는 날이 오면 조금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형물의 장단점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해보니까 진짜 사용해보고 나니까. 딱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할 때도 자연스러움이 있느냐, 가슴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느냐, 그 다음에 촉감 이런 게 좋으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없나요? 단점 있죠. 모티바 보형물은 기본적으로 충전율이 높아요. 충전율이 높다라는 거는 옛날에 보형물들 이렇게 보면 안에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충전율이 낮죠. 만지면 저항이 없어요. 누르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모티바 보형물은 충전율이 좀 높아요. 거기다 젤도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이 있거든요. 눌렀을 때 뭐라 그럴까요? 좀 탄성이 느껴지면서 팽팽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조금 딱딱한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수술 안 한 사람의 가슴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이 많으냐, 유선 조직이 많으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거든요. 지방이 많으면 부드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컹거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유선 조직이 많으면 약간 펌해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탄탄한 것 같아요, 탱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거 역사가 짧은 보형물이었는데 저희가 미국 FDA 승인받았다면 굉장히 좀 안전한 보형물이구나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이제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인간은 못 받았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오랜 기간에 임상 시험을 요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FDA 승인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죠. 저도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한참 시끄러웠던 알러간이 FDA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만이 안전하다고 하긴 좀 어렵고, 모티바의 보형물은 유럽 승인이 나 있는 거고 KFDA에서도 승인을 났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곧 승인이 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각종 논문이나 자료들을 많이 보실 거잖아요. 모티바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은 안 받았어도 그거를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있는 겁니다. 일단 회사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파열율, 구축률, 부작용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조금 낮은 것도 아니고. 다 믿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발표한 거니까. 제가 믿는 거는 저의 임상 경험이에요. 재수술들을 하다 보면요,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 번 감염이 생겼고 염증이 생겼고, 또는 유방 재건 수술 같은 걸 하다 보면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조직이 딱딱하고 이런 안 좋은 조건들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 그런 조건에서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써보고 느낀 거, 그래서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보형물이고 훌륭한 보형물은 알겠어요. 거기다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중요하죠. 미치는 요소잖아요. 이 모티바 보형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중하로 나뉘면 어느 정도 크릴까요? 아마 상 쪽에 속하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보형물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대라면 사실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형물 물어보지도 않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보형물을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보형물이 중요한 영향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냐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데 무리해서 난 죽어도 모티바를 해야 돼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형물의 특성이 약간 좀 다르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술 직후에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물성이 굉장히 중요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뭘 쓰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형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의사를 그냥 골라서 수술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원장님 생각할 때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 것 같으세요? 실력 있는 의사죠. 수술을 잘하는 의사.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 사실 다 자기가 실력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우리가 보면 아는데 네.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저는 잘 아는 사람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의문을 얘기했을 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저 의사한테 신뢰가 가.
마음이 편해. 마찬가지로 의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분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고 나를 너무 믿어주는 것 같아. 그런 끈끈한 관계가 생긴다 그러면 수술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워낙에 요즘엔 훌륭한 환자분들이 많아서 이미 다 알고 오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학회에서 의사들이 하는 질문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런 바탕 위에서 의사를 접했을 때 느낌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